깔끔하게 잘생겼더라고. 탈이 좋아, 탈이. 안녕하십니까, 럭키로키입니다. 자, 오늘은 양민혁 선수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축구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축구의 완전 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한국 스포츠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조금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양민혁 선수, 강원FC의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 이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토트넘.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양민혁 선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유명한 선수야? 아니, 어떤 선수길래 갑자기 바로 토트넘으로 가? 이런 빅리그 팀으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바로 손흥민의 대를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폼이 떨어지면은 바로 양민혁 선수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건가?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볼거리가 생기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양민혁 선수는요,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고3. 네, 그래서 프로리그에서도 학교 수업을 끝나고 프로축구 경기에 뛰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니까 정식으로 프로선수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너무 잘했거든. 지금 뭐 7골 3어시인가? 뭐 아무튼 그래요. 굉장히 아직 반 시즌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어요. 센세이셔널 했죠. 플레이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돌적이고, 그 드리블이 좋고 빠르고 그런 윙포워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보는 맛이 있고 재밌습니다. 잘하고요. 이 친구 어린데 되게 잘하네, 이런 느낌. 근데 아니, 한국에서 K리그에서 뛰는 고등학생 선수가 토트넘에 갈 정도면 이미 K리그를 씹어 먹었나 보네, 그냥 넘사벽 원탑인가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올해 보여준 퍼포먼스로만 보면은 누가 제일 잘했냐라고 하면, 지금 상무에 가는 이동경 선수나, 아니면 뭐 전북의 송민규 선수, 아니면 또 수원FC에서 이번에 전북으로 이정한 이승우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을 더 잘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탯으로나 그렇고 경기 내용 쪽으로도 그렇고, 그만큼 또 잘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K리그를 안 보시면. 근데 왜 양민혁이냐? 양민혁은 그 선수들보다 훨씬 어리죠. 어린데 그 비슷하게 그 나이에 나올 수 없는, 이 나이에 고등학생이 이렇게 한다고?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거고, 또 토트넘도 관심을 갖고 본 겁니다. 왜냐면 나이 있는 선수가 잘하는 거는 더 성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 선수는 아직도 10대이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가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그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에, 포텐셜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양민혁이 가면은 바로 그러면은 뭐 손흥민이랑 뭐 양쪽 윙 쓰는 거냐? 같이 뭐 주전 뛰어가지고 같이 한국인 선수 2명이 한 경기 뛰고 이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력, 이 선수가 얼마나 클 수 있을까?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또 제2의 손흥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잠재력을 보고 데리고 온 거예요. 빨리 먼저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 팀이 되니까. 그런 개념이지,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주전 경쟁을 할 거다,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팀에도 U21 팀이 따로 있어요. 그 아래에 이제 어린 선수들이 따로 리그를 하는 그 팀이, 그 팀에서 활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를 가가지고 바로 임대를 가서 거기서 실력 경험을 좀 쌓아라, 그리고 뭐 1년 후에나 다시 한번 경쟁을 시켜보자,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확률이 사실 더 높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정상빈 선수라는 선수가 한 2-3년 전에 수원 삼성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수원에서 이런 선수가 나왔다, 어린 선수인데, 이래가지고 울버햄튼이랑 계약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시죠? 왜냐? 계약은 했지만 한 경기도 뛰지를 못했습니다.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스위스에 있는 그라스호퍼라는 팀으로 임대를 갔어요. 네, 그래서 임대하면서 여기서 경험 쌓고, 거기서 또 경력을 가지고 취업 비자를 또 이렇게 발급받아서 이렇게 정식 팀으로 하자, 뭐 이런 코스였겠죠. 그런데 이렇게 임대를 가가지고도 거기서도 뭐 엄청난 활약을 한 게 아니야. 스위스의 중위권 팀인데 거기서도 한마디로 뭐 씹어먹거나 좋은 활약을 하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울버햄튼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미네소타 팀으로 갔어요. 한마디로 울버햄튼에서는 한 경기도 못 뛰고 미네소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됐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계약은 했었지만. 이런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까운 예로 강원에서 양민혁 선수가 있기 전에 양현준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도 정말 양민혁 선수랑 거의 똑같아요. 센세이셔널 했어. 그 2년 전에 우리 토트넘이 와서 팀 K리그랑 붙었을 때, 그때 양현준 선수가 토트넘을 상대로 보여줬던 플레이를 보면은, 저 선수 뭐야? 몰랐던 선수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드리블이나 폭발력 이런 것들이 굉장했었어요. 그래서 프리시즌이 끝나고 바로 이제 다른 팀들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K리그에서도 진짜 잘했거든, 지금 양민혁 선수만큼. 그리고 이 선수는 다르다. 어리지만 그때가 20살? 19살, 20살 이랬을 거예요. 이 어린 친구가 당돌하고 정말 잘한다, 짝수가 보인다, 이래가지고 셀틱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명문이죠.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한 시즌이 지났죠. 근데 셀틱에서 냉정하게 주전이었냐? 주전 못했습니다. 가끔 후반에 한 70분 정도에 20분 정도 뛰는 정도? 요런 정도 로테이션 자원이죠. 주전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고 요런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활약을 보여주기는 미비하죠. 어느 정도 기회는 받고 있지만 뭔가 셀틱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좀 어려울 정도. 오현규 선수는 그래도 로테이션처럼 나오고 한 번씩 주전도 나오고 골도 기록하고 하니까 조금 더 적응을 잘했다면 그거보다 더 적응을 못하고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게 양현준 선수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토트넘으로 가게 되면은 더 경쟁이 어렵고 자리 잡기가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U21 팀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어쩌면은 조금 더 뭐 훈련 때나 아니면 조금 감독 눈에 잘 보여서 그냥 1군 팀에 있더라도 후보 선수로 있으면서 정말 기회를 한 번씩 그냥 한 10분씩 뛰게 하거나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건 대단한 거긴 합니다. 18세 고등학생 선수가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는 이미 초중 나이 때부터 프로 유스팀에서 성장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랑 경우가 다른 거예요. 그냥 한국의 고등학생 선수가 K리그에서 이제 반 시즌 보여준 활약만으로 토트넘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돈을 쓴 만큼 최소한 써보긴 해요, 선수를. 왜냐? 그냥 공짜로 데려온 선수 아니잖아요. 쌍맛에 데려온 선수 아니고 나름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선수면 아까워서라도 써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히샬리송 이런 선수 비싸게 토트넘에서 데려왔었죠. 써봅니다. 안 쓸 거면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오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활약은 미지수지만 분명히 기용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 양민혁 선수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루머고 확실하게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잉글랜드의 토트넘 말고도 꽤 큰 빅클럽에서 오퍼가 왔었다고 해요. 그리고 라리가의 상위권 팀에서도 오퍼가 오고 어떤 또 루머로는 첼시에서 오퍼가 왔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양민혁 입장에서는 첼시? 더 큰 팀 아니야? 토트넘보다? 리그 우승도 했고 챔스 우승도 하는 팀인데 첼시에 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가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냉정하게 양민혁 선수가 그리고 양민혁 선수의 뭐 에이전트가 판단을 잘한 겁니다. 양민혁 선수도 이런 얘기를 해요. 토트넘을 선택한 이유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 냉정하게 선택을 잘한 거예요. 토트넘에서는 적어도 손흥민이라는 성공 사례가 있고 손흥민을 보면서 한국 선수가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이걸 이미 봤어요. 이미 지금도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기대도 있을 것이고 써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선수입니까? 캡틴이잖아요, 캡틴. 이런 입장에서 조금 더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푸시를 줬던 것도 있었겠죠.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 추천. 이 선수 괜찮다, 데려와봐라, 뭐 이런 추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에 따라서 기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기회를 더 받기가 쉽겠죠. 그래서 계약도 더 좋은 금액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 선수들의 특유의 어쩔 수 없는 리스크, 군대,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으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서 해결을 했죠. 그것도 아시안게임 출전을 허락해준다는 계약상의 그 내용이 있다고 해요. 이것도 첼시나 다른 팀 갔으면 그게 뭐야, 아시안게임 뭐야, 군대?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토트넘 팀은 이미 손흥민으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있고 양민혁 선수의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해주면서까지도 필요로 했다는 의미고, 이런 팀에 가는 게 맞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는 바로 뭔가 즉시 전력으로 뭔가를 보여주긴 어렵지만 계약 기간도 2030년까지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계약을 했고, 멀리로 봤을 때는 손흥민처럼 발전할 수 있고 제2의 손흥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냥 임대 말고 그냥 1군 팀에 좀 있으면서 5분 10분씩이라도 뛰면서 경험 쌓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어쨌든 양민혁 선수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번에 유로에서 스페인의 우승을 이끌었던 그 라민 야말, 완전 신성이고 난리 났죠. 그 선수보다 한 살 많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역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빅클럽에 간 선수는 전무후무합니다. 기록을 쓴 거예요. 이거 자체로도 충분히 대단하고, 그리고 심지어 양민혁 선수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차, 박, 손을 이을 우리나라의 공격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레코드를 찍은 것도 있고 스타로서 중요한 덕목, 잘생겼습니다. 깔끔하게 잘생겼더라고. 탈이 좋아, 탈이. 요거 또 여성 팬들까지 쫙 흡수해가지고 조금만 잘하면은 금방 전국구가 아닌 세계적 스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쨌든 지금 당장 가는 건 아니고 올 시즌 K리그까지는 끝내고 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K리그에서 다치지 않고 잘 올 시즌 마무리하고 영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 잘 해가지고 내년에 좋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혁 선수 화이팅이고요. 한국 축구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이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